매체 지드네 코리아는 창간 19주년 기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을 묻다, 인생을 읽다, 미래를 본다란 기획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마침 세계에서 처음으로 5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작한 바 있어서 의미가 있다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우 마이다스 IT 대표와 또 한 분은 조종암 XM 대표이십니다. 기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평소에 가지신 생각, 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까지 풀어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을 하게 된 거는 전 직장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좀 잘 개발하고 보급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개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이란 세상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특허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제 좀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는 것이면 기업이 좀 영속하는 데 유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자, 개발자를 어떤 성장시켜서 그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할까요? 기업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게 지식이다. 기업이 사실 이제 지식 생산이라는 것에 초점 맞추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뭐 경영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생기더라고요. 네. 경영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또 시장에서 효용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영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냥 키우는 것이다. 그냥 육성이 이 경영이다. 사람이 크면 자연스럽게 조직도 세상도 좋아진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 철저히 인과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영이란 현재를 사용을 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얻는 가치 획득 인과적 과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원인이 들어가야지 바람직한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얻은 결과는 자연이 만든 사람의 결대로 그 결들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경영, 그런 육성을 사람을 키우는 경영, 그것을 경영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의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과학을 보면 사실 따져보면 또 인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확률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공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와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100% 보장은 안 돼요. 그게 과학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이 가장 어떤 넓은 범위를 설명하는 진리에 가까운데 양자역학은 사실 들어가면 알 수 없다잖아요. 다만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과론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밝혀진 것들은 사실 그런 걸 원리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다죠. 그렇지만 보장은 안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초연결의 시대가 의미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성공은 보장할 수 없지만 어떤 확률을 높이는 것만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세계가 그런 점점 미시화되고 초연결이 의미하는 게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관점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인과적 입장보다는 조금 더 그런 우연과 뭐 그런 것을 가정한 경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초생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럼 초생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초생산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세상,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에서 우리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획일적이거나 어떤 이 가치를 생산하는 체계 자체가 상당히 유연한 체계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원하는 가치,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이고 조금 더 설계적인 그런 경영이 있고 뭐 실행적이면서 좀 현장적인 경영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실리콘밸리나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굉장히 피드백을 자주 받아야 돼요. 사실 이런 경영 방식이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무대예요, 사실. 초연결 시대는 오히려 이런 경영 방식이 아니면 성공하기 힘든 어떤 방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애자일 방식의 경영을 궁합이 잘 맞는 어떤 시대가 탄생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필연적인 운명이다, 혁신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결이 돼야지. 예, 그 Y에 항상 초점을 두고 그 Y를 위한 How to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저는 그냥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고 환경적 변수를 들여다보고 최적화된 전략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냥 혁신이다. 경영 행위는 그냥 혁신 행위이다. 어떤 인재들이 이 변수를 잘 다룰 것인가를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뇌는 성과를 만드는 어떤 신경학적 기계인 것 같아요. 그럼 뇌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정서, 감정, 이성, 합리 네 가지의 뇌의 중추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우리의 역량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이다. 제가 생각하는 인재란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다. 기업을 이제 지식 생산하는 조직으로 보면 사실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돼요. 갑자기 기업이 아니고 대학이고 무슨 도서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면 일단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많은 상호작용, 피드백의 고리, 그러면서 어떤 프로토타입, 애자일 경영으로 어떤 혁신이 일상화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학습하는 조직이라면 그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인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태도라든가 뭐 열정,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무대에 들어와서 매진해서 지식 생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죠?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인재,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지식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인재. 사실 이 두 가지 요소가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요. 첫 번째, 사장은 무조건 회사에서 웃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가서 웃으면 이 집 분위기가 어찌 되나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화나 계신다. 그럼 집안 분위기 어찌 될까요? 공부가 될까요? 창의성이 나올까요? 전략적인 머리가 돌아갈까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정서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리더의 긍정성이다. 우리가 걱정, 근심, 불안, 공포들이 일어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불확실성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희망, 비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불확실성이잖아요. 결국 조직에서 해야 될 거는 긍정적 불확실성을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의미를 쫓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 왜 일하지?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계속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회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좀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정과 전략적 사고력, 치열과 치밀적인 사고, 행동, 그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과 같은 이 성과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언제 빌딩이 되느냐, 언제 만들어지느냐. 신경과학적으로 들어도 보면 태어나서부터 사춘기 직후까지 거의 완성이 돼버려요. 긍정성은 이 영유아 시절부터 학령 전기까지 만들어지고, 적극성은 주로 초등학교 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만들어지고, 전략성, 성실성은 주로 사춘기, 그래서 25세 정도가 되면 거의 완성이 돼버려요. 네. 근데 기업에 이제 이 채용이 되어서 입사를 하는 분들의 나이가 25세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럼 25세 상태가 되면 이미 그분의 기반적인 역량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잘하던 사람이 못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잘하게 되는 경우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 인간은 뭐 우리가 돌도끼 도구를 만든 이후에 우주선까지 보면은 어떤 일종의 부속지의 혁명이거든요. 근데 초연결 시대는 가상의 진화예요. 우리의 생각은 사실 뇌에 갇혀 있죠.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한 기억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걸 보면서 충돌시켜서 창조하고 혁신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는 무대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알고 보니 인간이 신이었던 거예요, 결국. 뭐 AI를 통해서 사람과 같은 존재가 외부에 생겼다.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경계 없이 우주가 되는 것이 싱귤레리티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는 정보와 기록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우주가 진화하는 방향하고 결이 같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록인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 우리는 그 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모든 철학자들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철학자예요. 그리고 혁신가이자 혁명가예요. 그렇게 배운 지식,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깨우고 우리의 경계 없는 우리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본질적으로 혁명가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기업 문화에 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인자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계가 허물어지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하는 기술자에게 던지는 그런 철학적, 혁명가적 의미는 정말 너무 멋지다. 초지능에 대해서는 지능이 하는 일이 결국은 가치를 생산하는 쪽에 지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초지능보다는 초생산이 본질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경을 가진 사회적 동물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네. 저희들은 그걸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는 걸 생각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뇌의 전두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질서를 잡고 싶어요. 자기 내면의 질서. 그게 초통합을 일으키게 하는 이 핵심적인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네트워크가 급격히 가속적으로 결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네.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네. 그걸 해결하는 신뢰 기술이 이 블록체인이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어갈 세상이 그 3초 세상이다. 오늘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영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창간 19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특별 대담 두 분을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으신 말씀들 해주셨고 또 기업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